오늘의 이야기 조선 최악의 괴생명체 미스터리 여운의단.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1분의 입이 방정이지 비극은 혀끝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밤에 잠 좀 자려는데 귓가에서 위잉거리는 모기 때문에 미쳐버린 적 있으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모기가 사실은 사람의 원한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라면요. 그것도 아주 예쁜 여러분의 여동생이 죽어서 된 거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절대 안 나오는 조선 숙종 15년 1689년 경상도 문경 깊은 산골에서 벌어진 어느 부잣집의 끔찍한 몰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 밤으로 가보시죠. 이 집주인 김대감은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고가는 쌀로 넘쳐나고 아들이 무려 셋, 든든하죠. 그런데 딱 하나 딸이 없었어요. 당시 딸 바보 아빠들이 꽤 있었거든요. 김대감은 매일 뒷산 성황당에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 선을 넘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김대감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산신령님, 제발 딸 하나만 주십시오. 여우라도 좋으니 제발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이때가 기사황국이 일어나서 전국이 아주 뒤숭숭할 때였는데 이 산속에 어떤 존재가 김대감의 그 위험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버린 겁니다. 얼마 후 부인은 정말로 임신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오기라고 지었죠. 얼마나 예뻤는지 동네 사람들이 저건 사람 미모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오기가 15살이 되던 해, 즉 1704년 갑신년 즈음이겠네요.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구간에 소가 한 마리씩 죽어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배가 갈라지고 간만 쏙 빼먹힌 채로요. 호랑이 소행일까요? 아니요. 문경 세제에 호랑이가 많았다지만 호랑이는 간만 저렇게 예쁘게 빼먹지 않아요. 김대감은 아들들을 부릅니다. 오늘부터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라. 범인을 잡아와. 첫째 아들이 지킵니다. 꾸벅꾸벅 졸다 실패. 둘째 아들도 실패. 드디어 막내 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눈을 부릅뜨고 마구간 틈으로 밖을 감시합니다. 새벽 3시. 축시라고 하죠. 귀신이 춤추는 시간. 저쪽 사랑채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은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 사람. 이 집의 꽃 막내딸 오기였습니다. 그런데 오기의 행동이 기괴합니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마구간으로 들어가더니 소의 엉덩이에 손을 쑥 집어넣어 간을 꺼내고는 아작아작 마치 사과를 씹어 먹듯 생간을 먹고 입가에 묻은 피를 쓱 닦으며 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아, 잘 먹었다. 내일은 어떤 놈을 먹을까?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막내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이실직고 합니다. 아버지, 오기가 범인입니다. 제가 봤어요. 자, 여기서 김대감의 반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야 정상이죠? 그런데 김대감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시기해서 모함을 해. 그러고는 몽둥이 찜질을 해서 막내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옷 한 벌 엽전 몇 푼 없이 쫓겨난 막내. 여러분이 막내라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하지만 김대감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막내가 대문 밖으로 쫓겨나 울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싸늘한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오기가 담장 너머로 웃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오라버니, 이제 아무도 날 못 막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 막내 아들의 생존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쫓겨난 막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괴물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다음 2부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의 비밀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오기한테서 저를 지켜줍니다. 제2부 내가 알던 고향은 없다. 세계의 호리병과 폐허가 된 집. 집에서 쫓겨난 막내. 갈 곳이 없죠. 그는 정처 없이 걷다 문경을 넘어 깊은 산속, 아마 지금의 속리산 법주사 근처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서 한 도사님을 만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절에서 10년 공부를 했다, 산신령을 만났다 등등.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봅니다. 그는 무술을 배운 게 아닙니다. 공포를 이기는 법을 배운 거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된 막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걱정뿐입니다. 스승님, 이제 하산해서 부모님을 뵙고 오겠습니다. 스승님은 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의미심장한 물건 3개를 줍니다. 바로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입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씩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라. 명심해라. 절대 뒤를 보면 안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깨 짖는 소리도 안 나고 밥 짓는 연기도 안 납니다. 10년 전만 해도 북적거리던 장터가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잡초만 무성하고 바람소리만 휘잉. 여러분 실제로 폐가 체험 가보신 적 있나요? 그때 느끼는 그 서늘함. 막내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섭니다. 대문은 반쯤 부서져서 덜렁거리고 있고 마당에는 자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저 막내가 왔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끼익 열립니다. 거기서 나온 건 백발이 된 부모님도 형님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운 비단옷을 입은 하지만 어딘가 섬뜩할 정도로 창백한 미인. 바로 10년 전 그 여동생 오기였습니다. 어머 오라버니, 이제 오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집은 폐허인데 오기만 비단옷을 입고 얼굴엔 기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마당 한구석에 쌓여있는 하얀 무더기들. 자세히 보니 그건 동물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뼈였습니다. 오기가 밥상을 차려옵니다. 오라버니 먼 길 오느라 배고프시죠? 밥상 위엔 쌀밥과 고깃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국에서 나는 냄새가 구수한 고기 냄새가 아니라 비릿한 피 냄새였거든요. 막내는 꾀를 냅니다. 내 배가 너무 아파서 뒷간 좀 다녀와야겠다. 오기가 웃으며 말합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국 식으면 맛없어요. 막내는 뒷간으로 가는 척하다가 담장을 넘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오라버니 어디가? 밥 먹어야지. 내 간식인데. 뒤를 돌아본 순간 오기의 눈이 형광색으로 빛나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고 손톱은 갈고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묵은 구미호가 본색을 드러낸 거죠. 막내는 달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하지만 여우의 속도는 상상 초월입니다. 거기서 오라버니 간이 제일 맛있을 것 같단 말이야. 거친 숨소리, 뒤에서 들려오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 막내의 손이 주머니 속 호리병을 잡습니다. 스승님, 자, 첫 번째 병을 던질 시간입니다. 막내는 과연 이 괴물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정말 오기에게 잡아먹힌 걸까요? 여기서 슬픈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3부. 전설의 호리병 액션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부모님의 진심. 그리고 모기의 탄생 비화까지.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도망칠 준비하세요. 제3부 붉은 불꽃과 마지막 눈물 그리고 남겨진 저주. 막내는 하얀 병을 꺼내 뒤로 휙 던집니다. 에라 모르겠다. 병이 깨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가시 덤불이 미친 듯이 자라납니다. 가시숲이 여우의 길을 막죠. 여우는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잔재주를 부려 가시를 물어뜯으며 쫓아옵니다. 거리가 좁혀집니다. 이번엔 파란 병. 거대한 물바다가 생겨납니다.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여우는 물을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이 여우누이는 진염의 화신입니다. 헤엄을 쳐서 건너옵니다. 오라버니, 잡히면 뼈도 안 남길 거야. 이제 마지막 남은 빨간 병. 막내의 체력은 바닥났고 여우는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여우의 발톱이 막내의 등짝을 긁으려는 찰나. 막내는 마지막 병을 여우의 얼굴 정면에 던집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빨간 병은 불이었던 거죠. 여우는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릅니다. 악, 뜨거워. 오라버니, 나야 오기라고. 살려줘. 불타면서 여우는 다시 예쁜 여동생의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막내는 순간 흔들립니다. 10년 전 귀여웠던 내 동생 오기. 하지만 그는 압니다. 저건 내 동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몰살시킨 괴물이라는 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가설을 하나 던져봅니다. 아까 일부에서 아버지가 막내를 내쫓을 때 진짜 화가 나서 쫓아냈을까요? 어쩌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딸이 괴물이라는 걸. 하지만 자기 업보로 태어난 괴물이기에 자신과 아내는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고 유일하게 진실을 아는 막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모진 척 연기하며 내쫓은 건 아니었을까요?
불타는 여우를 보며 막내는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오열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여우는 바싹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가 바람에 날리더니 흩어지지 않고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벌레들로 변해 위잉 소리를 내며 날아오릅니다. 네, 바로 모기입니다. 죽어서도 남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그 지독한 집념. 여우누이는 죽어서 모기가 되어 지금도 우리 곁을 맴돌며 피를 탐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설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히 소원 빌 때 말 조심해라. 아니면 모기약 잘 챙겨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가장 두려운 공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의 맹목적인 욕심이 결국 자식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 아닐까요? 요즘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 밤 여러분 귓가에 모기가 윙윙거린다면 한 번쯤 떠올려보세요. 그게 혹시 사랑받고 싶었지만 괴물이 되어버린 오기의 슬픈 영혼은 아닐지. 지금까지 하루설화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말실수 경험담 댓글로 달아주세요. 모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